돈봉투 의혹 사건 이후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청렴결백상을 소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사협회가 주최하는 2021 한국감사인대회 청백릭상 2021년 11월에 청렴결백한 감사인에게 주는 포상이라는데 청백리상을 수상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봉투 자금 마련 5개월 뒤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청백리상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상이겠군요. 청렴결백한 분한테만 또 수여되는 상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네. 공공기관의 감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감사라고 하는 행위는 비행위를 조사하고 집행된 업무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말하자면 밝혀내는 네.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게 감사인데 주로 감사가 공공기관의 장과 같은 당에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로 내려와요. 그 공공기관이 잘 되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일을 한 공, 즉 비리를 저지른 공으로서 감사가 되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정말 그런 과정에서 또 본인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상을 받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참에 실제로 상임감사라고 하는 직제 자체가 정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법임을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도 녹취에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관석이는 너무 조심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라며 낮은 도덕성도 나타내는 듯한 발언도 담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관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 X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뭐 그러대 너한테.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엄청 조심해 윤관석은.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정혁진 변호사님 너무 조심해. 조심해도 너무 조심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조심해.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기 나오는 그 관계자들은 공통점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성이 없는 건 다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심성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심성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질타하잖아요. 윤관석은 너무 조심해. 그러니까 가지고 뭐 너무 조심해도 너무 조심해. 막 조심해. 계속 조심해. 제가 윤 의원님이라면 아주 속에서 막 불이 그냥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이거 조심을 갖다가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강감사 같은 경우에 아직도 지금 한수원에 감사로 올라가 있던데 한수원이 어떤 회사냐면요.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자본금이 거의 10조 가까이 되고 자산이 22조가 넘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6,50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 연봉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라는 감사는 하지 않고 그냥 뭐 이상한 진짜 정치 공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심성까지 없었으니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만에 하나 혹시 몰라.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의원 등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고 있고 다른 맥락으로 하니까 방금 들은 이 대화 다른 맥락의 대화일 수 있겠습니까? 전용기 의원에게 잠시 후에 물어볼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관석은 너무 조심해. 이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돈봉투 의혹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일 수 있을까? 들어보시죠. 윤관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 X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뭐 그러대 너한테.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엄청 조심해 윤관석은.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전현기 의원님, 네. 누가 따라와서 윤관석 의원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누가 따라와서 불편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냐라고 타박하는 두 분의 대화인데 돈봉투 의혹 말고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나 추측을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녹취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짜집기 해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느냐 뭐 이 정도 추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혀 관련이 없는 아주 과거의 뭐 통화 내용을 뭐 방송한 것도 아니고 시기가 그 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마 추정 가능한 것은 아마 그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불편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그램도 있어요.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정구 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간의 텔레그램이라는데 함께 보시죠. 아까 그 상황 최초 10개 돈 봉투 건넨 직후 아까 그 상황 강모는 내용 전혀 모름 오빠한테 지역 분석한 서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분석한 서류로 뭔가 위장을 한 듯한 그런 대화도 텔레그램으로 나눴습니다. 윤관석은 너무 조심해. 뭘 조심했다는 걸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예. 윤관석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예. 예, 조심할 수밖에 사무총장 되기 전 되기 전입니다. 전이지만 아무튼 예. 캠프의 거의 핵심 사실상의 총괄 뭐 책임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 문제가 되면 자기가 제일 큰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가장 큰 비난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조심성의 정도는 좀 달랐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타박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정도면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을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끼리 20명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비밀이라는 게 없는 게 정치권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경쟁자였던 홍영표 그 캠프에도 아마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좀 싶긴 한데 그런 게 아직까지도 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좀 뭐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